자, 오늘은 두 번째 중단원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저번 시간 내용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많은 내용들을 했었죠? 자, 많은 내용들을 했었는데 뭐뭐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색깔이 되게 많아서 헷갈리죠? 자, 어떤 걸 했냐면은 용질 있죠, 용질. 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 용매는 물처럼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서로 녹으면, 즉 물이 설탕에 녹거나 설탕이 물에 녹거나 소금이 물에 녹으면은 이런 거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녹을 때 무한정으로 녹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자,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액을 포화용액, 어떠한 온도에서 일정 용액. 그래서 포화라는 뜻은 최대로 녹아 있다는 상태,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에, 그리고 최대로 녹았으니까 더 집어넣으면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상태라는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실험 무차례 얘기를 했었죠? 자, 어떻게 했냐면 비커 500에 물 10g을 넣어서 질산칼륨을 6, 9, 12, 15로 넣었을 때 자, 뭐냐면 결정이 생기기 시작. 자,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포화 상태에 도달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자, 온도에 따라. 그래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도 많아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질산칼륨하고 질산나트륨을 비교했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는 질산칼륨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온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반대로 질산나트륨은 온도에 따라 좀 완만하게 증가한다.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뭐 했냐면은 용해도. 우리 용해도의 정의 기억나나요? 용매 100g. 그래서 주로 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자, 기준이 용매 100g이에요. 여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즉 포화 상태 또는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용해도 곡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때 기준은 물 100g이다. 우리 아까 실험에서는 물 10g으로 했는데 실제 기준은 100g으로 한다.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 자, 그 중에도 고체 물질. 자, 우리 고체 물질. 아까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고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에 따라 변하니까 온도와 그 다음에 용매의 종류에 따라도 변하니까 용매의 종류를 함께 표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서 뭐 했냐면 기체도 했었죠. 기체. 자, 뭐냐면은 기체. 자, 기체의 용해도. 기체는 어떻게 됐었냐면 자, 기체의 용해도는 자, 온도가 낮을수록, 즉 냉장 보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압력이 높다는 거는 뚜껑을 닫았다는 거죠? 자, 기체가 많이 녹아있게, 즉 사이다로 치면 톡 쏘는 맛을 나게 하려면 냉장 보관, 즉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뚜껑을 꼭 닫아야 돼요. 아까 압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야지만 기체의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탄산음료의 톡 쏘는 맛이 더 강해진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이제 혼합물의 분리.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혼합물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혼합물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물질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혼합물을 갖고 자, 뭐를 할 거냐면은 섞여 있는 물질이니까 그 안에 있는 순물질 그런 것들을 분리. 뭐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서 물과 소금을 분리. 또 여기는 사탕수수 줄기에서 설탕을 뽑아내기. 물도 있겠죠. 자, 얘네들은 우리까지 배운 끓는 물, 밀도, 용해도 같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잘 분리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막 분리하려면은 뭐 사람들의 지문 같은 거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류할 수 있겠죠. 또는 뭐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 그런 것처럼 사람의 특징에 의하여
그 사람들을 분리할 수 있듯이 물질도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 물질을 분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총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총 네 가지긴 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끓는 점 차. 그리고 두 번째는 밀도 차. 세 번째는 우리 재결정. 재결정은 용해도차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건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 나중에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고, 자,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뭐를 이용하냐면은 끓는 점 차. 자, 그래서 학습 목표 보면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증류. 증류가 뭔지는 일단 뒤에 나올게요. 증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예. 저기 뭐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가뭄으로 섬 지역 물 부족. 섬에는 여러분 바닷물만 둘러싸여 있고 물이란 건 대부분 비가 내려오거나 그런 거로 해서 물을 얻는데 가뭄이 오니까는 비도 없어갖고 식수 부족. 여러분 물 그냥 바닷물 마시면 더 짜갖고 갈증이 더 나와서 인체에 더 해로운 거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닷물을 끓여요. 요 밑에 사진을 봅시다. 자 뭐 대형 장비로 있는데 그냥 쉽게 하면은 자 여기 보면 나온 것처럼 여기 있는 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여기 있는 것들이 소금물, 바닷물. 당연히 누구가 섞여 있을까요? 물하고 소금.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섞여 있는데 그냥 그 정도. 그럼 얘를 이렇게 가열해요. 자, 가열. 자, 그러면은 누가 끓어오르냐면은 누가 끓어오르겠어요? 여기 사진처럼. 자, 물이 끓어오르겠죠. 뭐 소금은 100도씨, 뭐 가열해봤자, 높아봤자 한 100도씨 그 정도 가열을 해요. 소금은 어림도 없고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기화해요. 기화한 수증기. 자,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로 변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냐면은 비닐에 이렇게 닿아요. 비닐. 그럼 비닐에 닿으면 비닐은 상대적으로 차갑겠죠. 왜냐면 물이 지금 100도씨인데 막 이때 지금 요즘같이 아침같이 썰렁한 날씨다 그러면 비닐은 한 18도씨. 그럼 물방울이 위로 올라갔다가 낮은 온도를 만나니까 액화가 일어나서 물방울이 이렇게 동글동글 생겨요. 자, 근데 잘 보면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지어 있죠? 그 중력에 의해서 이 동글동글한 물방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동글동글한 물방울이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겠죠? 일로 움직여요. 얘도 일로 움직이고 얘도 움직여서 여기에 물방울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데 물방울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 충분한 무게가 되면 아래로 똑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물, 자, 이 물은 뭐냐면은 깨끗한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 소금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이에요.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장비를 뭐라 그러냐면 증류라고 그래요. 증류가 무슨 뜻이냐면 끓인다는 뜻이에요. 끓인다. 그래서 여러분 뭐 수증기, 증기 할 때 뭐 중류. 그래서 얘는 끓인다는 뜻이에요. 끓여갖고 순수한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얻을 수 있고 실제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장치가 있어요. 섬에는. 그래서 위급할 때는 이걸 사용해요. 보통은 빗물을 많이 쓰겠죠? 근데 위급할 때는 이거를 사용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밑줄 칠까요?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기화한 기체가 다시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 그냥 여러분 이거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니까 소금도 다 물에 녹아 있겠죠? 액체 혼합물이에요. 자, 요 액체 혼합물에서 누구만 얻는다? 끓여요, 얘를. 증류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순수한 물. 끓여서 얻는 순수한 물. 이걸 우리 증류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장비는 뭐 다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자, 이 부분은 좀 지워버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증류 있죠, 증류. 자, 증류를 이용하면 물과 염화나트륨. 그럼 염화나트륨 우리
분자식 NaCl이었고 소금이라고도 쓴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 그쵸? 물은 액체고 소금은 고체니까. 그래서 액체와 고체 혼합물, 얘를 1번이라고 하세요. 1번. 또는 물과 에탄올처럼 다른 액체의 혼합물. 이거는 2번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서로 섞인다. 자, 액체 혼합물인데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요. 잘 섞인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래서 물과 기름은 증류로 쓸 수 없어요. 이런 물과 에탄올처럼 서로 섞이는 혼합물은 이 방법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